이 영상에서는 통계적 추정의 대표적인 방법인 점추정과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질, 그리고 구간 추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추정의 한 방법인 점추정의 개념 및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은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 먼저 점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추정은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값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용한 예를 이용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월 평균 용돈, 모평균이죠. 이 월 평균 용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자 1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모수, 여기에서는 모평균인데요. 이 모평균을 추정하면 되는데,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통계량 또는 추정량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산술 평균, 표본 평균이죠. 또는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 최대값을 제외한 평균, 절사평균 등등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량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추정량 중에서 어떤 추정량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계학에서는 가장 좋은 추정량의 조건으로 추정량의 이론적인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 즉 추정량의 평균이 모평균으로 수렴하고 추정량의 표준 편차, 이것을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 추정량의 표준 편차가 최소인 것을 가장 바람직한 추정량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타겟의 가운데 노란 부분이 모평균을 나타내고, 주위에 있는 이 검은 점들, 이 검은 점들이 어떤 추정량의 여러 추정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A 형태와 C 형태는 이 추정량의 추정값들, 다시 말해서 검은 점으로 표현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란 부분을 추측하고자 하는데, 이 검은 점들이 노란 부분과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러한 경우를 편향이 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A와 C는 편향이 큰 추정량의 예입니다. 즉 추정값들의 평균이 모평균으로 수렴하지 않아 모평균을 잘 추정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A의 경우, 이 A 그림에 있는 이 점들은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추정값들의 분산이 작지만, C의 경우는 점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B하고
D에 나타나 있는 이 검은 점들은 편향이 A하고 C에 나타난 검은 점들에 비해서 편향이 아주 작은 추정량의 추정값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정값들, 즉 검은 점들의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D와 같은 형태, D에 있는 이 검은 점들은 분산이 아주 작습니다. 물론 B에 있는 검은 점들의 분산은 D에 있는 검은 점들에 비교하면 분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직한 추정량은 편향과 분산, 변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편향과 분산 두 가지 모두가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D에 표시된, D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 이 검은 점들, 이 추정량이 가장 좋은 추정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평균이나 모분산 등의 모수를 추정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본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평균,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분산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표본평균과 표본분산이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하는데 편향과 분산이 모두 작은 바람직한 추정량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정량은 매우 많습니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평균, 즉 표본 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위수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도 있고,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또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평균 등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정량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바람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편향과 분산 두 가지 모두 가장 작은 추정량은 표본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추정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경우 x라는 변수가 어떤 분포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 즉 표본 평균은 항상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죠. 즉 x바의 평균은 모평균으로 수렴하고 모평균 뮤와 같고, x바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는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다음은 구간 추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이 하나의 특정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데 비해 구간 추정은 모수를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평균 뮤를 우리가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인 x바로 추정하면 점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평균을 추정하면서 표본 평균에서 적당한 값을 빼고 또 표본 평균에서 적당한 값을 더해서 이걸 구간으로 만들고, 이 구간을 이용해서 모평균 뮤를 추정하게 되면 구간 추정이 됩니다.
구간 추정을 할 때 신뢰 수준 또는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모수를 구간으로 추정할 때 구간의 크기 또는 넓이를 넓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구간 안에 모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구간의 크기가 좁으면 그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을 내가 추정하는데 구간을 뭐 0에서 100만 원 이렇게 크게 구간을 잡으면 당연히 모평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0에서 100만 원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구간을 작게 잡으면, 예를 들어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로 구간을 작게 잡으면 모수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능성의 크기를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은 0.9, 90%죠. 0.95, 0.99의 확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 구간은 각각의 신뢰 수준 하에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평균을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극한 정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면, 즉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반은 항상, 물론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커야 되겠죠. 30 이상으로. 그러면 x반은 항상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를 표준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x바라는 표본 평균 변수를 이렇게 뮤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줘서 g라는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 g라는 변수는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이죠.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왼쪽의 면적이 2분의 알파인 이 x점을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분의 알파인 이 x 지점을 g 2분의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바를 표준화한 변수 g, 다시 말해서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변수, 사실은 이게 g 변수이죠. z. 이 변수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여기 이 위치에서 g 2분의 알파 여기죠.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변수가 이 하얀색 부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확률은 1-알파가 되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2분의 알파, 오른쪽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2분의 알파여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얀색 부분의 면적은 1-알파가 됩니다. 이 식을 이 앞에서 본 이 식을 뮤에 대해서 정리하면 가운데 뮤만 남겨놓고 x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x바를 빼고 다 x바를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를 이 세 개의 텀에 다 곱해주면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시 세 개의 텀에 다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을 뮤에 대해서 가운데 부분을 뮤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아래의 식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즉 이것은 모평균 뮤가 이 뮤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라는 의미죠. 즉 모평균 뮤가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 이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1-알파입니다. 이 구간을 모평균 뮤에 대한 100-알파%, 알파는 보통 이제 0.05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밑에서처럼. 그래서 0.05를 쓰면 이게 95가 되는 거죠. 95% 신뢰 구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모평균 뮤에 대한 알파가 0.05일 때 95%죠. 0.05면 95% 신뢰 구간은 알파가 0.05니까 이 식에 이 구간 식에 그대로 알파 대신 0.05만 넣으면 x바 마이너스 g 2분의 0.0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은 x바 플러스 g 0.05 나누기 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 g 0.025 값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항상 이 알파가 0.05일 때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또 g 2분의 알파 이 값은 1.96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1.96,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플러스 1.9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예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 봤는데 표본 평균이죠. 75점을 얻었습니다. 학교 만족도를 우리가 변수 x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만족도를 x라고 표시한다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가 8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모집단의 학교 만족도 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면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앞에 수식에서 이 수식에서 이 구간의 수식에서 알파 대신 95%면 0.05만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g 0.025, 즉 g 2분의 0.05 값은 1.9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엑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 식에 알파 대신 0.05를 이렇게 넣게 되면 x바 마이너스 g 0.05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g 2분의 0.05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리고 이 값은 1.96이라고 했으니까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구간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시그마에 대한 정보는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x바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표본을 100명 조사해서 x바를 구해놨죠. 그러니까 x바가 75이고 시그마는 여기 8이고 n은 표본의 숫자이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75 마이너스 1.96 루트 100은 10이니까요. 10분의 8. 그 다음에 오른쪽은 75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8. 이 값만 계산하고 75에서 빼면 구간이 예를 들면 뭐 70 한 3, 여기는 뭐 70 한 7,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구간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이것이 바로 모평균 뮤에 대한 학교 만족도죠. 모평균이 학교 만족도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점 추정은 내가 어떤 궁금한 특성값이 있어서 예를 들면 모평균이 궁금해요. 근데 모평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표본을 조사해서 그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평균을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로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평균 딱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면 정추정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에서 적당한 값을 빼고 적당한 값을 더해서 구간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면 구간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